예.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참 되게 오늘은 좀 솔직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황소 고민 얘기도 너무 많이 하시고, 지금 2학년 어머니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시고, 또 들어가서도 들어간 대로 너무 어디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말 못할 고충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사춘기를 일찍 시작하기도 하고, 황소 때문에. 진짜 집집마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어디 말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좀 상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는데, 그걸 안 되겠다. 이제 아예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로드맵과 우리 아이가 황소가 맞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냥 다 최대한 답을 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계시는 여기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메타 컨설팅, 요새는 컨설팅으로도 좀 어머니들 많이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뭐, 만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최대한 이제 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같은 학년끼리 좀 관심사 비슷한 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로도 만나고 좀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 이거 황소 시험 유형이 정규고사가 있고요. 요게 이제 사고력 시험인데 11월 시험이 있고 2월 시험이 정규고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입은 수시로 떠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현 2학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11월에 시험을 보고 그때도 이제, 우리 아이 너무 잘하는데 경시를 목표로 했는데 일품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많이 또 뒤집어져요. 애들이 첫 큰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막 그냥 일품이나 실력을 목표로 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어머니들이 붙기만 하면 그냥 또 다니시는데, 막 너무 이제 탑만 바라보던 친구들은 일품이 나면 엄마가 막 일하다가 막 갑자기 막 약국에서 눈물 흘리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냥 몸져 누워서 한 3달, 4달을 거의 두문불출을 하시다가 일을 갈고 이제 2월에 시험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11월에 일품이 나왔는데 안 가고 2월에 다시 보셔서 경시가 나와요. 2월은 희한하게도 11월보다는 결과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난이도가 2월 시험이 조금 더 쉬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점수 컷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좀 감안하시면 되고, 애들이 그 몇 달 사이에도 그 사고력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난이도 차이가 11월, 2월이 뭐 현격히 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애가 그 사이에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일품, 실력, 심화, 경시 이렇게 되고요. 일품 과정만 이렇게 17개월, 18개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3반은 11개월 코스로 되고, 그래서 2학년 11월에 시험을 봐서 3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편입 일정은 그러면은 그때 안 됐어. 우리 아이가 2학년에 11월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2월에도 뭐 시험을 봤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 혹은 일품이 됐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어. 좀 아쉬운 애는 조금 더 그릇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품을 들어가면 개월수가 좀 기니까 조금 고민을 하게 돼요. 한 번 더 보면은 더 윗반으로 가면 그 개월은 이제 커버가 되니까 차라리 다시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늦은 친구들은 일품으로 들어가도 엄마들 되게 기뻐하시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편입 일정이 뜨는데 한 3월부터 수시로 이제 팝업처럼 그 학원 블로그에 이렇게 뜨면 어머니가 보시고서는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저한테 이제 편입 준비로 오신 어머니들이 너무 임박해서 오시는 거예요. 원장님 시험 날짜 잡았어요. 아니 한 달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그래서 어떻게 결과 만들어야 되니까 메일 보내시라 그러고 뭐 막 하고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같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진 않고, 편입이 아무리 준비 기간이 짧아도 어머니랑 최상위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최상위를 집에서건 어디 학원에서건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마무리 한 2달은 그 황소 교재를 가지고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문제 수도 많고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심화 난이도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일품 보는 애도 그냥 심화로 하고, 실력 보는 애도 심화로 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초2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과정 응시 가능하고 초3부터는 초등, 중등이 다 응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초등에서 너무 힘 빼기 싫다. 그래서 중등으로 바로 가고 싶다.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이게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재원생에 비해서 비재원생은 5점을 점수를 까고 시작하기 때문에 재원생보다 이제 5점을 더 하고서는 해야 돼서 그게 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죠. 5점이. 그다음에 초4 같은 경우는 중등과정 응시 가능 이렇게 하고 뭐 편입은 초4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일품 실력 심화 경시가 있는데 요게 그대로 프라임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실력인데 어드밴스로 그대로 가진 않고 프라임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완전히 이거는 점수로 또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 준비를 또 달달달달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점 범위가 황소 이 모든 반이 중등 성취도를 동일하게 보는데 황소 심화 교재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학년 20%, 5학년 30%, 6학년 50%이 비중으로 나오고 6학년 2학기는 1, 2, 3단원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황소 그 4단원부터는 약간의 레임덕 현상 같이 애들이 조금 긴장이 풀리고 왜냐면 이미 성취도를 하고 범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왜 고학년이 되면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고학년 어머니들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 딱 영어도 PI 준비해야지까지 되게 막 와 이러다가 PI가 사실 다 겪어보면은 가기가 쉽나 이거는 저는 그냥 PI 둘째 꿈도 안 꾸고 그냥 너무 마음 편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첫째 때 해보니까는 PI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 그냥 탈락.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애들이 거의 붙는 경우고. 근데 왜 고학년 때 어머니들이 사라지시냐면은 황소를 힘들게 들어갔어. 이제 황소 2학년 말까지 보통 3학년 때 해서 그걸 목표로 올인을 하는데 들어간 다음에는 버티는 것도 힘들고 애랑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누구한테 뭐 설명회를 물어볼 때도 없고 고학년 엄마들은 다 자기 애 그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얘기할 그게 없어요. 그 저학년 엄마들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제가 진짜 지금 6학년이 있고 1학년이 있는데 이번에 다 겪어보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상담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불안도가 너무 높구나. 요새 어머니들은 걱정이 너무 많으시구나. 오늘도 상담을 한 어머니 케이스가 아이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머니, 외동이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걱정 많으셔서 엄마만 걱정 안 하면 진짜 애 너무 잘 된다고 진짜. 그래서 제가 요새는 촉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보면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1품 반 아니면 실력도 가능하다고. 1품 그냥 붙는다고 그냥. 근데 그 정도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8월, 7월이니까는 준비 초기 단계인데 그 정도 나오는 거는 얘는 거의 붙는 애거든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아무 데서도 그 얘기를 안 해줬다고. 아니 뭐 얘기 못 해줄 게 뭐 있어. 그냥 딱 보면은 다 보이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이 큰 시험에 대한 압박이 엄마들도 막 이런 시험 처음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런 부담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자체도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아이가 특히 수학에서는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모르는지 어디까지 아는지 문제에도 어려운 문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애가 내가 2단계까지 풀 수 있는지 그거는 물론 아직은 힘들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해 줄 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흡수하느냐. 근데 애가 나 이거 알아.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나 아는데 하고선 안 듣는 애.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어머니들 메타인지가 또 상당히 떨어져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애가 못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잘하는 애인데 엄마가 걱정이 이만큼이라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한 거는 어느 쪽으로든 좋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뭐 의대 보내고 진짜 뭐 뚝심 있게 뭐 의대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어머니들 특징이 신기할 정도로 애를 믿어주더라. 그때 이제 의대 보낸 어머니가 딸이 황소를 떨어졌대요. 아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냥 지금 엄마들 입장에서 황소 떨어지면 너무 큰일 같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야, 저 학원은 너무 학원이 별로다. 너를 못 알아봤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서는 그러니까 저 정도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약간 마이웨이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진짜 정보가 많아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머니상,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좀 끝까지 롱런을 하더라. 그거는 좀 데이터상 그렇게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등과정을 넘어갈 때 이제 프라임이랑 어드밴스는 수학의 셈으로 가고, 이건 꼭 보장되는 건 아니고 시험을 또 다시 보죠. 고등과정 승급할 때 에센스에서 기본 정석, 챌린지는 실력 정석인데 여기서 또 많이 나가요. 황소 고등을 안 가는 이유가 수학의 셈은 교재가 좀 굉장히 쉬운 교재예요. 그러니까 정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수학을 하는 이유는 고등 과정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에서 너무 진을 뺄 게 아니라 고등에서, 근데 고등 그런 뭐 말하자면 탑 학원들을 가려면은 실력 정석 플러스 뭐 블랙라벨, 고등이 어려운 이유는 시중 문제집이 너무 많은데 범위도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중등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뭐 센 A급 그거 뭐 잘하면 되는데, 고등은 정석량도 사실 문제량이 되게 많은데다가 그게 이제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 뭐 4점짜리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중등 과정이 사실 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버티기가 제일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면 1학기, 2학기가 동시에 나가요. 주 2회를 황소를 가게 되면 하루는 1학기가 나오고 하루는 2학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중등 진도를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황소를 붙여놔도 계속 끊지 않으시고요. 계속 이제 어떻게든 의지하면서 가시는데 주 1회는 계속 진도를 나가다가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중등을 새로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미리 나가고 복습으로 해도 힘들죠. 황소 문제가 사실 어렵잖아요. 중3 거는 고등께 막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미리 안 하고선 거기서 버틴다. 이거는 거의 애 그냥 영재 아니고서야 그건 엄마가 약간 학대하는 수준이라고. 진짜 중등 과정은 미리 꼭 하고 가셔야 되고요. 최소 한 학기에서 1년은 선행을 하고 이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좀 고민이 많이 돼요. 2-2에서 또 위기가 와요. 2-2가 닮음 막 이러는데 기하 감각은 솔직히 타고나는 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필즈 반이었는데 필즈에서 이제 제일 높은 반이었는데 여자친구들이 확실히 남자친구들의 그 기하 속도를 좀 못 따라가긴 했었어요. 왜냐면 탑반 갈수록 여자가 줄어들어요. 다 이제 막 남탕이다 이렇게 말하는. 좋은 수학 학원일수록 남자애들이 귀엽게 생긴 애들 안경 끼고 막 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영어 학원 가면 여자애들이 와 말이 예쁘게 잘하고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제 기하 문제 만일에 골든벨을 하면 딱 몇 초 만에 저 중등 문제인데 1, 2초 만에 답을 막 내는 거야, 남자애들이.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필즈 3과정, 2과정 후반부터 이제 중등 게 막 나오는데 여자애들은 예습을 하고 그거를 해야지 얘네가 좀 의미가 있지. 그 중에 여자애들 중에서도 진짜 완전히 뭐 기하 천재인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관상 보면 사실 제가 보는데 그냥 너무 딱 봐도 딱 덕후 같고 여자하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그런 스타일이야. 여성스러워. 그러면은 그런 스타일 아닌 거야. 수학이랑 여성스러운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이쁘고 막 그러면은 전 사실 되게 부럽거든요. 그런 상. 근데 그런 애들은 황소의 경시반은 잘 없어요. 그런 스타일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이렇게 단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그래요. 근데
예쁜 애들, 상관없어요. 여자애들은 여고 가면 되잖아요. 여고 가면은 수학 문제 되게 어려운 학교 있긴 있죠. 진선 이런 데는 어려운데, 그냥 여고 가서 자기 경쟁력 있는 데 가서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골고루 잘하고, 황소 뭐 그 정도 하면은 수학 뒤지지 않으니까 가면 돼. 근데 이제 뭐 여자가 휘문고 갈 건 아니잖아요. 수학 뭐 완전히 뭐 KMO 할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2-2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 그때 어머니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냥 버티시라고. 강금만 아니면 그냥 버티시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들어해. 애가 막 진짜 이거는 그때 딱 사춘기도 같이 몰려오고 막 여러 가지 이거는 억지로 버틸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 나와도 돼. 길은 너무 많으니까. 요새 돌파 있죠. 생크도 있죠. 말씀드린 올림피아드도 있지, 되게 많아요. 아카로드도 있고, 과정 되게 많은데, 이게 좋아요. 어머니 맨날 물어보시면, 이 학원이 뭐가 좋아요? 그거는 딱 답처럼 나오는 건 사실 황소 PI 이후에는 다 각계 전투라서, 우리 애 스타일이 이렇다. 그러면은, 제가 맨날 이제 톡방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점점 약간 불친절해지고 있는 그런 게 자꾸 질문이 반복이 되는데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그 애를 보지 않았는데 우리 애한테 맞는 학원을 내가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황소 이런 건 일반적인 얘기니까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황소 다니는데 힘들어. 그러면 오라고 해요. 일단 애 상태 보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그러면 얘 이제 수학은 영어는 무조건 문 닫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거든요. 왜냐면은 언어니까 피어한테 진짜 배우는 게 커서 그래서 게이트 보내고 엄마들이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잖아요. 가면은 그래도 듣고 배우고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수학은 너무 어거지로 늘 건 아니에요.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 필즈 막 탑방까지 갔는데 너무 기하 잘한 애들 너무 천재 같은 애들 보면은 너무 주눅 들어. 그 여자애들 막 갑자기 의기소침해서 골든벨에서 손을 못 드는 거지. 속도가 이미 차이가 나버리니까. 거기는 약간 무한 경쟁 체제라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소마 같은 경우는 골고루 기회를 주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경쟁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애들이 그런 경쟁 스트레스는 없어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학원 사이에 그 컬러 차이가 있고요. 근데 요새는 필즈 워낙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황소 시험 대비 교재를 뭘 해야 되냐. 정기고사는 사고력 위주고 1031을 하셔도 되고 필즈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우리 학원 오는 애들은 필즈를 시켜요. 왜냐하면 1031은 4권이라서 얘는 2권이거든요. 초급 2권, 중급 2권. 1031은 4권, 4권인데 펜토미노나 문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4권이다 보니까 둘이 그 진도는 거의 같은데 좀 투머치, 그러니까 문제 출제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만일에 우리 아이가 심화나 경시반 정도를 노린다 하면은 3% 올림피아드 1과정. 그리고 2과정에서 일부 빈출 단원을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문해력이 되지 않으면은 또 되게 고문하는 책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일에 학원에서 다 단체로 3%를 풀려. 특강이 열려. 그래서 듣는 건 좋은데 애가 소화를 못하고 3%에서 좀 힘들어해. 그러면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중등 과정까지 가고 보면 편한 책이거든요. 3% 1과정이. 방정식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사고력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문장 자체가 5줄 이상 이게 최고예요. 얘가 문장 그 긴 거 사고력 책에서는. 그래서 그냥 너무 근데 요새 이제 다 이제 수학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3% 과정이 너무 대중적으로 그냥 의무 강좌처럼 열린다. 이건 사실 소화할 수 있는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르면은 애만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3%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오답이 많아. 오답이 많은 게 당연한 책이고 만일에 선행을 중등까지 안 갔어. 그러면은 3% 너무 힘들지, 이게 사실. 그런 다음에 초급, 중급 한 다음에 얘는 좀 선택적으로 하시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꼭 풀려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필즈 초급, 중급 했는데 모의고사 푸니까는 너무 많이 틀려요. 이제 제가 그 프린트 맨 뒤에
이제 저희 학원 모의고사 그 이제 샘플로 한 페이지만 거기다 첨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실제 그 난이도랑 그 황소 유형이 그런 식이에요. 약간 고득점 문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모의고사도 풀어보면은 처음 풀 때는 점수가 20점 밑으로 나온 애들도, 그 다음 2회차 풀면은 한 10점 올라간 애도 있고 뭐 7점 올라간 애도 있고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한 10회 정도 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붙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20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에서 23 정도가 처음 나오면은 그냥 봐도 1품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점 정도 되면 실력반 컷. 그 다음에 편입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당 학기에 전부 왕수학을 하시고, 근데 지금 황소가 왕수학이랑 출판사가 지금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왕수학 문제를 되도록 빼는 추세예요. 그래서 왕수학을 하지 말고 요새는 황소 교재랑 최상위 수학은 그냥 기본으로 까셔야 돼요. 뭐 엄마들이 디딤돌로 교과 나갔어요 이렇게 하시지만 디딤돌이 아니라 집에서건 어디선 최상위를 하고 그 다음 시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고 얘보다 윗단계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예전에는 왕수학이었으면 요새는 TOT 교재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황소에서도 교재 개편을 할 때, 개정을 할 때 이제 왕수학 문제를 자꾸 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보다 높아도 TO가 안 생기면은 순서가 안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1품 컷이 50점이면 50점에 딱 맞춰서 이것만 만들자 이러시면 안 되고 여유 있게. 그래서 제가 아까 1품이라도 심화 정도 난이도로 준비하시면은 실력반이 뭐 편입 TO가 났을 때 그걸 보셔도 되고, 막 진짜 랜덤으로 이게 뜨거든요. 시험 일정이. 그러면은 준비가 더 돼 있으면은 뭘 봐도 되는데 낮게 준비를 하시면은 그 편입 1품밖에 안 되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죠.